안녕하세요. 물리 안치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 자료는 이렇게 생긴 게 제 자료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시간표가 첫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 보시면은 제가 문제와 그다음에 정답, 해설도 넣어 놨습니다. 이따가 이제 요 문제 활용법은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10월 이제 중간고사 대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기말고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강의실이 이제 제가 주로 사용을 하는 교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수업을 이제 다원에 보내주시면 항상 이제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학생들이 왔을 때 이제 보통 그냥 무조건 너 애들 많으니까 앞에 앉아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앞에 앉더라도 요쪽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요쪽에 앉으시면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뒷모습만 보게 되거나 아니면 TV를 보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 수업을 이제 다원에 보내주시면 앞에 앉으란 얘기보다는 그냥 안으로 쭉 들어와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쪽에 앉았을 때가 가장 제가 판서하면서 수업을 했을 때가 가장 좋고요. 여기 생각보다 자리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쪽에는 많이 안 앉히고요. 이쪽에 많이 앉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이제 예비 고2를 위한 이제 물리학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일단 용어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리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일반 선택,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고 진로 선택,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세 권의 교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선행을 시키다 보면 뭐 물리 1을 했고 물리 2를 했고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용어가 좀 익숙하세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목 뒤쪽에 숫자가 붙어 있으면 우리 아이 게 아닌 겁니다. 물리 1, 화 1, 생 2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으면 우리 아이 게 아닌 거고요.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말해야 우리 아이가 배우는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서점에 가셨을 때 새로 나온 문제집을 달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2 학생들은 내년에 수능을 치를 때까지 문제집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 아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집을 새로 보시더라도 뒤에 숫자가 없는 문제집을 고르시면 그게 우리 아이 문제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아이는 물리 1을 배웠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보통 요 일반 선택 물리학을 배운 건데요. 물론 소단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1을 배웠으니까 뭐 소단원 몇 개 차이 정도는 뭐 심화나 문풀에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롭게 들어온 내용들이 대부분 물투에서 내려온 내용들이라서 물리원 선행으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리원만 선행하셨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바뀐 물리학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지만이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통합과학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통합과학 이제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수업 충실히 듣고 또 내신 대비 잘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 통합과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물화생지라는 과목은 그동안 얼만큼 쌓아왔는지가 중요한 과목. 약간 수학처럼 느끼시면 됩니다. 아무리 시험 대비를 빡세게 하더라도 겨울방학부터 아무리 힘내더라도 얼마만큼 쌓아왔는지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 얼마만큼의 시간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중간고사 성적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가장 메인이 되는 과목은 일반 선택 물리학입니다. 2학년 1학기. 물론 뭐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을 먼저 보는 그런 커리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는 일반 선택 물리학이 가장 메인이 되는 과목이고 교과서 페이지로는 약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교과서들은 130페이지씩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선택 물리학을 한번 배우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회 또는 12회 개념 시간이 필요하고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130페이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보통 7번 정도의 수업이면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시간적인 텀을 둘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 자체가 역학과 에너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역학만 배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역학이고요. 비역학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학이라는 말과 비역학이라는 말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물리학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저는 생각하지만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편하다 보니까 역학, 비역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이 안에는 뭐 파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선택 물리학을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름방학 때 저한테 수업을 보내주셨다면 그땐 다 수업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일반 선택 물리학.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원이 역학 파트, 2, 3단원이 전자기학 파동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일반 선택 물리학을 이제 이번 겨울에 준비하실 때 어느 반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과학이 1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는 한 학기 동안 이수를 하다 보니까 과탐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배우던 200페이지짜리 교과서를 한 학기에 배우면 범위 자체가 난이도이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쉽게 내줘야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문제가 쉬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물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을 100페이지씩 중간기말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난이도라서 조금 쉽게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쉬운 난이도와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쉬운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져버리면 그냥 완자 정도의 수준으로 내우면 쉽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쉽게 내는 학교더라도 완자 정도의 문제는 한 20% 정도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2 모의고사 기출문장들을 조금 많이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고3 기출문제를 좀 몇 개 정도 섞는 거죠. 이렇게 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니네 학교는 정말 쉽게 낸다. 야, 이렇게 하면 뭐 미리미리 공부할 게 없겠는데? 그냥 겨울방학 때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하면 야, 이거는 무조건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요 정도 출제 범위를 했을 때입니다. 이거보다 더 쉽게 내면 이거는 변별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정도를 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주변에서는 뭐 잠실여고 같은 경우 또는 뭐 은광여고 같은 경우 이런 학교들이 이 정도의 문제로 가장 쉽게 냅니다. 그거보다 쉬운 문제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완자만 돌려놓고 이제 내신 대비 들어와야지 이러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고2 모의고사 기출까지는 겨울방학 때 돌려놔야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것까지 연습이 되는 거지 이번 겨울방학 때 그 정도 수준을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출제 같은 경우는 완자 수준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와요. 그냥 고2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장 쉬운 난이도로 해서 한 30% 정도 넣고 고3 기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자이스토리, 뭐 마더텅 이 정도의 문제들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수능 특강, 부교재까지 써가지고 오리지널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내주면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변형시키면 더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이 주변의 뭐 남학교들은 다 이 정도로 출제를 하고 뭐 경기여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하고 좀 이렇게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이 정도의 문제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쉬운 출제 방식을 유지하는 학교는 건드릴 게 없다.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내줘도 충분히 고맙다. 그런데 이렇게 내는 학교들이 조금 쉽게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변별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공부할 것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쉬운 난이도의 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신다면 이 정도의 문제를 준비하시는 거를 최소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조금은 지금보다 난이도를 좀 떨어뜨려 드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이제 물리 공부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이제 저의 수업에서 개념반일지 심화반일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개념반을 조금 그냥 물리를 처음 하는 학생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완자 수준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쉬운 학교에서 출제하는 이 정도의 문제를 다루는 걸 저는 개념반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문제를 다루는 걸 저는 심화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 자료 안에 보시면은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학만 넣지 않았고요. 물리학 전 범위의 문제를 고르게 넣어놨습니다. 총 15문제고요. 이 15문제는 저희 개념반 수업에 들어왔을 때 주간 테스트 문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념반 오시면 딱 요 정도의 난이도로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총 15문제인데 15문제 이 평균 점수가 10문제 정도 됩니다. 저희 개념반에서 작년 겨울, 올 여름 이 문제 15문제 평균 점수가 10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평균 이하 점수다. 10문제, 9문제, 8문제 이 정도의 문제를 맞추고 있다면 개념반으로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안철 선생님 개념반에서 평균 점수를 넘는 점수를 맞았구나. 11문제 이상을 맞췄구나. 그렇다면 심화반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심화반에 온다고 해서 계속 문제만 푸는 건 아니고요. 1시간 정도는 요약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2시간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요약 정리를 했을 때 개념이 잘 잡혀있는 학생들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개념에 구멍이 있는 학생들은 그 1시간이 굉장히 말이 빠르다 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약간 구멍이 있는 학생들은 개념반,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화반을 통해서 성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풀어보라고 해주시면요. 뒤에 정답하고 해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뭐 사실 물리는 2시간을 줘도 못 푸는 건 못 풉니다. 그래서 그냥 여유 있게 주세요. 한 30분을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보통 수업에서는 10문제를 15분에 이렇게 푸는 걸로 보통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보는데 뭐 25분을 주셔도 되고 30분을 주셔도 되고 1시간을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풀리는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한테 이제 수업을 미리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이전 기록들을 살펴보고 직접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반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울방학을 잘 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3월에 내신 대비 특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리학에 대한 준비가 이제 많이 끝났다. 우리 해봤는데 우리는 뭐 심화 과정까지도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요것도 15문제 풀어봤는데 뭐 다 맞네. 뭐 이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는 거죠. 2학기에 진행을 되는 진로 선택에 해당하는 역학과 에너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역학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원에는 제가 수업이 없고요. 시대인재하고 대찬에서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과제 클리닉 테스트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과제는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반에 왔을 때는 0단계, 1단계, 2단계를 이제 함께 문제를 받게 되는 거고요. 보통 제가 공통과제를 주고 선택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고 잘 안 풀리면은 좀 더 쉬운 문제, 잘 풀리면은 좀 더 높은 문제 이렇게 이제 풀어오게 되는 거고요. 심화반 같은 경우는 2단계, 3단계, 4단계를 과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공통과제를 하고 요게 좀 어려울 때는 2단계로, 이게 좀 잘 풀렸을 때는 4단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풀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간 테스트 성적을 베이스로 해서 몇 점 이상은 또 몇 점 이상은 뭐 어떤 거 이렇게 문제를 풀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아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요 문제들과 같은 것들을 이제 매주 10문제씩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이상 틀렸을 때는 제시까지 보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시까지를 보는 거를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 수업이 저녁 9시 반에 끝난다면 제시까지 하면 한 45분 또는 50분 정도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 성적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과제가 잘 안 풀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보통 평일 오전 시간에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보내주시면은 과제 푸는 것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제시 못 파서 잘 못 본 문제들을 좀 더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결석했을 경우에 결석 영상도 그 오전 클리닉 시간에 와서 그 자리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석 영상을 집에서 보라고 하면 잘 안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요. 오전에 와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저녁 수업 같은 경우는 1시간 전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전이나 낮 수업 같은 경우는 앞 수업과의 텀이 좁기 때문에 보통 30분 전, 수업 전에는 30분 전, 저녁 수업 같은 경우는 1시간 전 입실 가능해서 질답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화, 목, 금 오전 시간에 과제 클리닉 또는 질문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클리닉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본 수업을 했는데 본 수업이 좀 너무 어려웠었던 주간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개념 클리닉이라고 해서 현장에 와서 판서 수업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10월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을 했고요. 방학 시즌에는 제가 조금 수업이 많다 보니까 이 다원에 있는 또 다른 물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제 제자예요. 벌써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 제자가 벌써 다원에서 수업을 하네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제가 초빙을 해서 이 개념 클리닉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클리닉을 참석하시면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는 이제 이건 영상도 보내드리니까요. 영상으로 집에서 보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겨울방학 커리큘럼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겨울에만 이렇게 물리에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쭉 이어가면서 중간고사까지 이어간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다른 과목이 바쁘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물리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은 가장 좀 힘들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 꼭 학원에 보내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혼자서 이 물리라는 과목을 꾸준히 문제를 좀 풀게 해주시고, 아니면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렵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 잘해서 중간고사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